일단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가끔 가다가 저만 그러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물어볼 때는 없는데요. 왜냐면 제 주변 쌤들은 대부분 다그 유튜브에 강의를 찍어서 올리지 않고 그냥 EBS에 현재 있는 강의를 보통 많이 업로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유튜브 업로드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2기가짜리 동영상을 업로드하는데 2시간 걸려가지고 밤에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원래 학교에서 하려다가 학교에서 뭐 일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쌤들 그냥 학교에서 노시겠지 싶겠지만은 사실 이 강의를 찍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방송을 혹시 참관을 해본 친구들이나 찍어본 친구들 혹시 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찍어도 보고 참관도 해봤지만 보통 1시간짜리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찍는 시간이 보통 짧게는 한 8, 9시간 정도를 찍거나 또는 뭐 길게는 며칠에 걸쳐서 찍거든요. 그것들을 다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찍으려면 일단 이 필기하는 시간이 사실 찍는 시간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필기하면서 어떤 거를 해야 되지? 공간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넣고 이거는 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저작권 걸리지 않게 해서 뭐 문제도 바꾸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보겠지만 이거 혹시나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고려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요. 그다음에 찍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희 학교가 지금 종 소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마 종이 막 강의하다가 만약 울리면은 제가 아까 전 강의는 그냥 끊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왜냐면은 말하다가 말이 살짝 꼬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찍거든요. 그런데 그 종 쳤다고 해가지고 다시 찍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강의를 5시간 넘게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을 계속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번부터는 종 치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업로드가 굉장히 늦었죠. 업로드 시간이 2시간 이렇게 걸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강의가 좀 보통 일반적으로 아침에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침이나 아니면은 3시 넘어서 3시나 5시 넘어서. 그런데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지면 선생님께서 혹시나 유튜브 시스템 때문에 업로드가 굉장히 늦어지나 보다. 사실 이렇게 2시간 걸린 적이 몇 번 있긴 했었어요. 전에도 몇 번 있긴 했었는데 지난번에가 너무 좀 심하게 많이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재난 문자 같은 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재난 문자 제가 이제 또 다른 핸드폰으로 이제 시간 타이머를 보는데 그것도 지금 재난 문자도 지금 끈 거거든요. 시간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 좀 잠깐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할 내용입니다. 이차함수가 이차함수의 관계입니다.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잘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울 때 재난 문제 또 하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여러분들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걸 나중에 저희가 미적분을 배울 때 또 써먹습니다. 수학 푸나 또는 미적분 과목을 할 때 여러분들 써먹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유념해가지고 꼭 이 부분은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개념적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전까지는 사실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였어요. 일단은 다항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첫 단원, 중단원까지도 그랬는데 이쪽부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꼭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화했느냐가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성적을 많이 판가름할 겁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내신은 언제나 항상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이거 필기하면서 한번 볼 거고요. 자, 이거 먼저 보도록 하죠. 2차 함수입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에도 이 2차 함수 쪽은 한번 배웠긴 합니다. 배웠을 건데 사실 이제 저가 좀 약간 여기서 불만스러운 부분은 교육과정 할 때 2차 함수를 먼저 하기 전에 함수 쪽을 먼저 이렇게 조명을 하고 2차 함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함수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긴 했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함수 먼저 조명하면서 함수의 관점에서 한번 2차 함수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원 씨가 2차 함수를 좀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했는데 교육과정이 뭐 일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2차 함수죠. 지금 아래로 이렇게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한 걸로 봐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렇죠. A는 뭐다? 양수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A가 양수가 아닌 위로 블록한 거를 그려도 사실 똑같긴 합니다. 똑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이라는 것은 여기 X축이라고 했지만 X축의 특징은 Y는 0입니다.
y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교점을 x의 좌표는 뭔지 모르게 그냥 알파라고 하고 y 값은 당연히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 b라는 점 같은 경우도 x 값을 베타라고 하고 y 값은 제로라고 하도록 하죠. 즉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사실 지금 a, b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나는 것을 결국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게 뭐가 되는? y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즉 2차 함수와 x축과 x축 사이의 그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는 이 2차 함수가 아닌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바꿔 풀어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문제는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사실 뭐가 되죠? 그렇죠. 이거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한꺼번에 쓰도록 할까요? 근데 이때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뭐라고 그랬죠? 예,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즉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는 사실 뭐랑 같다? 2차 방정식을 는 0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때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 a, b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사실 2차 함수에 뭐가 된다? 근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타 사실 여기서 또 더 할 말이 있고 2차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얘기를 사실 좀 더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할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복잡해질까봐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실 미적분을 먼저 좀 약간 선행을 한 친구들이라면 이런 2차 함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 조금 그냥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배우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이점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사실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과정 바뀌라고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배우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선행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풀 때에 이제 서술형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실 이용해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없다라는 얘기는 뭐하다? 모르겠으면 그걸 쓰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x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 판별식이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일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과서뿐만 아니고 모든 수학책 그다음에 어떠한 수학 문제집이라도 다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같은 경우는 즉 방정식의 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우리 앞전에 배웠었죠. 방정식 하면서 2차 방정식 하면서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건 뭐다? 중근. 이게 사실 중근이라고 썼지만 뭐라고 쓸 수 있죠? 서로 같은 한 실근이라고 쓸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이 사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근을 뭘로 가진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우리 중학 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근의 저희가 레인지 범위를 근을 사실 실수 구간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복소수까지 저희가 배웠었죠. 이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시작할 때 복소수 부분까지로 수의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뭐다? 이제는 근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우리 중학생 때 뭐라고 했죠? 2차 함수에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하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는 위로 블록하다라고 배웠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식 나가지고 이 A, B, C 어떤 해가지고 축 어디 있는지로 판별하고 그 다음에 Y 값 어떻게 될 때 C 어떻게 판별했었죠. 그 얘기는 제가 시간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쪽에서 다른 문제를 풀거나 또는 계약해서 여러분들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 Y는 AX 더하기 C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한데 판별식이 뭐니까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여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근데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한데 판별식이 뭐다? 0이다. 근데 는 이 2차 함수가 판별식 0이라는 식은 뭐다? x축과의 교점이 뭐가 된다? 네,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는 뭐다? x축과 교점이 없어야죠. 서로 다른 두 어근이라는 소리는 x축과 x축은 사실 실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실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은 수직선상에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한다. 근데 이 수직선상 사실 x축 또한 수직선입니다. 거기에 나타낼 수 있나요? 없죠. 서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한다? 이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즉 x축보다 떠 있습니다. 자, a가 0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이 뭐가 돼야 된다? 두 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블록한데 뭐에다 판별식이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뭐다? 하나이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아래로 블록한데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다. 축과의 교점이 뭐하다? 없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제가 금방에 얘기하면서 했었죠. 판별식이 뭐다 보니까 0보다 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당연히 2차 함수와 x축과는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은 사실 판별식이 0일 때는 접해야 됩니다. 접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위치 관계 판별식이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뭐 한다? 아까 전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두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x축은 뭐니까? 실수의 수직선이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실수라는 것은 실제로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문제 하나 가볍게 풀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범위 또는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2차 함수가 사실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뭐 그림을 잠깐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저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1번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지금 그림을 좀 제가 잘 못 그렸는데 2번처럼 접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뭐에 따라서? k값에 따라서. k값이 결국 뭘 결정하니까? 높이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 k의 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다 잠깐 쓸까요? k값에 따라 뭐하다? 그래프는 1에서부터 3의 모양 중 한 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거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뭐하다?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뭐하다? 이거 제가 다른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썼네요. 판별식이 뭐하다? 0이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러분들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실근을 가질 그래프가 실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문제 좀 이따 풀면서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저쪽 뒤에서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할 때 판별식이니까 판별식 저희가 어떻게 써야죠? 판별식 D를 잠깐만 써볼까요? 근데 D 하기 전에 이거 뭐죠? EX죠. 그럴 때는 제가 뭘 하는 게 좋죠? 4분의 D를 쓰는 게 좀 편하겠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뭐 해라? B 다시를 꼭 먼저 써놔라. 자, A가 뭐죠?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다시 프라마이나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사실 이게 되죠.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왜 X값을 구하는 식을 썼죠? 제가 실수했네요. 자, 판별식 4분의 D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 K가 되죠. 이게 뭐 할 때? 이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0보다 커야죠. 즉 이게 0보다 크다는 소리는 뭐가 되죠? 부등식 넘어가요. K는 뭐하다? 1보다 작다. 즉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같은 경우는 K 값이 뭐하다? K가 1보다 작다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같은 경우는 K는 뭐하다? 판별식이 뭐가 되죠? 4분의 D가 뭐 해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1-K가 0이 되는 거 K는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는 K가 뭐 해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아까 전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잘못 썼어요. 지금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항상 25분 넘어가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되게 긴장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쫓기면은 사실 그런 실수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여러분들 꼭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앞전까지도 예습했던 학생들이 많겠지만 이쪽 부분 특히나 예습 복습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